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됐네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느 지역도 궁금하세요? 저 2호선 물레역이고요. 물레역이요. 예. 네, 물레역 바로 옆에 있는 물레공원 한신 아파트입니다. 공원 한신 아파트요? 네네. 예, 이곳 어떤 게 궁금하세요? 지금 전세 놓고 보유 중에 있는데요. 보유 중이시고요. 예. 네, 계속 보유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해야 하는 매도 시점이라던가 이런 것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보유 중이시고 거주 중은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유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매도한다면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셨어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금 그 보유하고 계시고 전세 놓고 보유하고 계신데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 2년 됐습니다. 2년요? 네. 어이구, 그럼 조금 괜찮았네요. 네네. 좋은 시점에 들어가셔가지고. 근데 뭐 어쨌든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셨네요, 그러면. 아니요. 처음엔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은 했는데요. 직장 때문에. 아, 그러셨구나. 네네. 예, 실거주를 못하게 돼서 지금은. 아, 예. 마음을 비우고 사셨는데 어쨌든 좋은 결과가 왔네요. 좋은 시점에 들어가서. 네. 아무튼 그런 거고. 결국은 이래요. 어떤 부동산을 매도하고 뭐 보유하고 이런 거 부동산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 부동산을 매도하면은 만약에 또 그걸 갖고 뭐 은행에 놔둘 거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이제 이런 다음의 경우의 수가 어떤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일단은 여기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라서 일단은 보유예요, 보유. 이 아파트 자체가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다른 시청자를 위해서 좀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위치하고 있는 건데 지금 얼마가요? 시세는? 최근 매매가가 5억 3천까지 나왔어요. 5억 3천이요? 아이고, 많이 올랐다. 여기 매물도 별로 없는 데인데. 자, 보면 물레역이 초역세권이잖아요. 네. 예, 역세권에 있는데 이쪽 지역에 20평대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이 자체는 좀 오래됐어요. 지금 공원한신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연차가 좀 꽤 됐죠. 30년 가까이 됐어요, 사실을. 그래서 네. 이 자체로는 연차로 보고 이랬을 때는 정비 사업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뭐 이런 어떤 연차가 맞는데 얘가 좀 괜찮은 이유는 뭐냐면 초역세권에 이런 어떤 녹지도 있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 주변에 자이라든가 여기 힐스테이트 뭐 이안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얘 혼자 있을 때하고 굉장히 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00년대 초중반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런 단지, 타운이 형성이 됐어요. 그 안에서 얘가 뭐 이렇게 좀 뒤편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입지가 제일 좋거든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얘네들은 20평대가 없어요. 아시죠, 이거? 네. 예. 그러다 보니까 20평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입지가 좋고 연차는 좀 됐지만 이런 어떤 수요층이 계속 있다 보니까 얘가 계속 강세로 가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뭐 변화가 없다라면 뭐 그렇게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급등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어느 지역이든지. 그렇지만 그래도 안정성 있게 좀 갈 수 있는 곳은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 아파트 연차 때문이 아니고 어떤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 물레역 주변이 어떤 전반적으로 이게 수요층들이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큰 변화를 계획한 게 없다라면은 그냥 갖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혹시 또 모르죠. 지금 현재 얘가 한 30년 됐기 때문에. 근데 얘가 사실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높아요. 물론 이 지역이 중공업 지역인데 영등포 지역이. 그래서 앞으로 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는 않죠. 근데 또 재건축 대안이 리모델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그죠? 네네. 이런 네. 것들도 좀 해볼 만한 곳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제가 뭐 이런 것들을 뭐 어떤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혹시 그러면 네네. 그런 기대감에서 그때 좀 한 타이밍 좋은 타이밍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면서 조금 지켜볼 만한 곳이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입지적인 장점을 좀 갖추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유 의견 주셨어요. 대표님 의견 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SNK 자산관리 송선문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베테랑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아주 시원하고 또 꼼꼼하게 또 분석하시면서 상담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많은 분들께서 주저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저희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자는 저희가 전화 상담 이후에 순서대로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빠른 상담 또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문자 남겨주십시오. 잠시 뒤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기다리고 있네요. 또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느 계획 또 궁금하실까요? 네, 노원구 중계본동, 중계동, 예, 현대 6차 아파트에 오래 살고 있는데요. 예. 현대 6차 아파트에 계속 10년 넘게 살고 있는데, 그걸 이제 작은 평수로 바꾸려고, 예. 매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까, 그게 궁금해서요. 매도 시점이 궁금하시군요. 네. 예, 좋습니다.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 오래 사셨어요? 아니에요. 예, 오래 살았어요. 입주부터죠. 예, 그냥 받아가지고. 몇 평이세요, 여기? 45평이요. 45평. 예. 네. 45평 사는데 지금 이제 조그만 걸로 바꾸신다고요? 어느 동네로요? 어디로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하셨고? 정했어요. 예, 좀 교통 예. 좋은 데로 가고 싶은 생각이. 교통이 좋은 곳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질문 중에 답이 다 있어요, 사실. 그래서 네. 이 지역에 대한 얘기를 좀 다 해주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파는 게 좋겠냐 이거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시청자분을 위해서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고, 일단은 매도 시기는요, 네. 제가 보기에는 한 내년 정도 이후가 좋을 것 같아요. 아, 내년 이후에요? 예, 내년도 그 이유를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일단은 이렇게 보죠. 이 중계동 여기 끝에 그 불암산 올라가는데 요쪽 있잖아요. 2차 밑에 여기잖아요. 6차. 예. 예, 뭐 여기인데 중계동 지역이 뭐 여기 6차, 2차 얘네들이 뭐 서로 틀린 게 아니에요. 중계동 지역은 다 비슷합니다. 예, 뭐냐면 상계동 개발하고 그다음에 중계동을 만들면서 제가 그때 참여도 했지만 이 중계동 지역에 좀 중대형 공급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당시에 90년대 중반인데. 그래서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 이 학원가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면서 또 이 중계동 지역이 학원으로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 동네 지역에 중형 평형들이 가격이 이렇게 많이 안 빠진 거예요. 우리가 금융위기라든가 뭐 이렇게 왔는데도 그렇게 크게 타격은 안 받았거든요. 이런 게 이 교육 여건 어떤 학군의 정도 힘이 있는 지역은 조금 이런 게 세거든요. 다만 이 지역에 중계동 지역이 가장 힘든 게 교통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통 좋은 데로 가신다면서요. 가고 싶다면서요. 네. 예, 없어요. 뭐 이 노원역이라든가 뭐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마을버스를 타든가 이런 거예요. 결국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데 집에 계신 주부님들 좋은데 출퇴근이 안 좋기 때문에 교통이 안 좋아서 굉장히 힘들어요. 이쪽 지역이. 그런데 문제는 답이 거기 뭐 있냐면 여기 경전철 개통되는 건 아시죠? 동북선. 예, 얘기 들었어요. 얘기 나오죠?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또 뭐 사업 협약식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게 구체적으로 또 계속 얼마나 실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획으로서는 내년에 착공 예정을 갖고 있어요. 아, 예. 예, 그러면 뭐냐면 시간은 좀 걸리겠죠. 한 몇 년, 5, 6년이 걸리는데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이 지역이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중계동 지역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 하락 여건은 없는 상황에서 학원가 때문에 그리고 지금 더 내려갈 상황들도 아니고요. 뭐 급등하고 이러지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보합세로 가다가 이런 어떤 그 동북선 그 경전철의 어떤 개통 아니면 착공의 어떤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바람이 좀 잡혀요. 그 시기가 매도하고 나오는 시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 예. 이해되시죠? 어차피 여기 45평 오래 갖고 있어봤자 큰 의미 없어요. 가격 그렇게 크게 올릴 일도 없고 특별히 내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시되 뭐 급하시면 지금 팔고 가는 게 좋은데 갈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틀려져요. 우리 시청자님이 갈 곳이 만약에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결정은 안 됐다고 하지만 만약에 갈 곳이 가격이 막 오르는 지역이라 그러면 그거 기다리지 말고 빨리 팔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예. 그래서 항상 뭐 계획을 세우실 때는 갈 곳이 중요해요. 그런 게 아니고 또 조금 외곽 지역에 그렇게 상승 여건이 없는 곳으로 갈 것 같다. 아니면 공급이 많은 지역으로 갈 것 같다 그러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 방송에서 이 어디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일편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저기 기다렸던 내년에 파는 거다 이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가장 최적화된 어떤 이런 호재를 받고 나가는 시장이 그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지 않고 갈 곳이 굉장히 좋은 곳이고 또 아니면 어떤 안 좋은 곳이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상황은 좀 달라진다. 일단은 요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런 어떤 분위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가 좀 좋지 않겠나. 착공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올 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이주 지역이 어느 곳인지 그곳에 대한 분석이 일단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유하면서 거주 중이신 곳은 교통개발 소식이 있는지도 한번 귀 기울여서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 주셨어요. 대표님 의견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중간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대표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세미나 참석하셔도요. 잠시 뒤에 안내해 드릴게요. 세미나에서도 좋은 정보 얻으시면서 전략들 잘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베테랑 전문가 송선문 대표님과 함께 풀어가고 있습니다. 02-2638-3918번 또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저희 같이 문 열어두고 있습니다. 막 김포에서도 문자 보내주시고 많은 분들께서 문자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전화 상담 이후에 문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이어서 또 받을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세요. 어느 고민 있으세요? 예, 저 여기 네. 양천구 신월동인데요. 신월동이요. 예. 예. 그 신성 미소지움에 살거든요. 32평. 미소지움이요? 예. 예. 한 15년 넘게 살고 있는데 네. 이걸 갖다가 팔고 여윳돈으로 그 예. 목동 아파트를 이사를 가야 되는지 네. 아니면 안 팔고 예. 그 다른 소형 아파트 같은 거 사서 임대소득자 등록을 하는 게 나은지. 예. 예. 지금 미소지움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고 팔고 목동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그냥 뭐 투자를 다른 곳으로 하는 게 맞을지 좀 이런 고민이 있으시네요. 네네. 좋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양천구니까 좀 더 저희가 같은 동네여서 한번 더 꼼꼼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목소리가 너무 밝으셔서 저도 기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근데 여기 미소지움 아파트 살고 계시고 좀 전에 질문이 예. 목동 아파트를 사는 게 나은 건지 어떤 소액 투자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이걸 물어보셨어요. 그죠? 예. 목동 아파트를 가시려면은 가격이 좀 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게 부담이 없으세요? 예. 왜냐면 살면은 부담이 없어요. 예. 그래요? 돈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신성 미소지움 이게 지금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데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30평대예요? 예. 한 4억 가네요. 예. 그런데 이거 팔아가지고 목동 아파트로 가려면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제 얘기는. 뭐 최소한 3, 4억 정도 뭐 좋은 단지로 가려면 더 그 이상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이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러면 가는 게 찬성이에요. 저는 일단은 결론은. 근데 그런 조건이 되는지 그러니까 무리를 해서 목동 아파트를 지금 사고 이런 거는 지금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만약에 목동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큰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다.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는 찬성 의견을 드려요. 이해되시죠? 그 이유는 시간이 좀 걸릴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니 기다리면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목동 아파트가 좋은지는 아시죠? 여기 인근에 사시니까. 예, 그렇죠. 좋은데 지금 최근에 왜 기다려요? 지금 뭐 재건축 안 된다고?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재건축이 뭐 내일부터 또 예를 들어서 좋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사면 되겠죠? 근데 그죠? 근데 그때 가면 물건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예. 예, 부동산 시장이 좀 오래 있다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은 또 매물 구하기가 또 쉽지 않고요. 또 그래서 지금 좀 조정 국면에 있는 것도 맞고, 그래서 제가 올 초에도 제가 이 목동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이 목동 그 아파트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목동이라는 지역이 그냥 단순히 좋다, 재건축하면 이건 아니에요. 근데 목동이 지금 뭐 1단지서부터 여기 뭐 7단지, 8단지까지 위쪽이 있고, 8단지, 9단지, 10단지, 14단지까지 14개의 단지가 있어요. 예, 예. 얘네들이 있는데 굉장히 크잖아요. 얘네들이 예. 같이 재건축을 하면 이 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좋아지겠죠. 뭐 미니 신도시 같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은 아시겠지만 뭐 단지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낮아요. 그래서 뭐 한 120%대에서 좀 많이 가는 데가 한 150%대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재건축 사업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세대 수가 좀 많아지고요. 한마디로 재건축을 많이 했을 때. 또 두 번째는 그건 뭐냐면 알겠고요. 그거는 알겠는데. 아시죠? 5단지가 좋을까요? 10단지, 9단지가 좋을까요? 단지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10단지, 뭐 9단지 좋은 데고요. 5단지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단지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데들이 용적률이 좀 낮은 단지들이에요. 그래서 좀 높은 단지는 여기 뭐 13단지라든가 뭐 이런 8단지 뭐 이런 데들이 조금 높아요. 여기 위에 8단지 이런 데들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그 만약에 용적률이 좀 높고 대지 지분이 높다라면 가격이 좀 싸겠죠. 예, 그런 차이는 다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같이 말씀드리는 거고,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성이 있는 곳이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일반 분양을 또 나중에 해야 되고 사업이 나중에 진행됐을 때 이런 과정에서 분양가를 높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어떤 기대감, 결국 미래 가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게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 서울에 몇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중에 하나니까 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됐을 때 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만 더. 그 신월 시형 아파트는 어때요? 거기는 네, 거기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어 보이긴 그렇게 보이잖아요. 예. 재건축 사업하기가 조금 쉬워 보이지는 않는 곳이에요. 신월시형.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거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자금의 여유가 있다라 그러면 목동 아파트 들어가는 시기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타이밍은 뭐 이런 시기에 뭐 비수기 이런 시기에는 사는 게 맞다. 좀 이렇게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또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부터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전화 주신 분들이 목소리가 다 밝으세요. 그렇죠. 네, 저희가 시원하게 고민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어머니? 네. 여유 자금이 한 3억 정도가 있는데. 3억이요? 예. 네, 뭘 할까 하다가 마포구에 성산시형 아파트라고 있더라고요. 예. 거기 큰 거는 안 되고 한 20평 정도 재건축 투자 하고 싶은데 어떤가 하고 궁금해서요.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투자 목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고요. 네. 3억 정도의 여유금으로 지금 마포에 있는 성산 시형 아파트 재건축으로 네네.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네네. 괜찮을지 전망 한번 그러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대표님. 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지금 3억 정도 갖고 계시고 성산시형 네. 아파트를 알아보신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예. 여러 가지 신경 쓰기 싫어서 단기로 한번 가지고 있어 보면 어떨까 해서요. 그냥 지금 은행에 놓고 계세요, 3억이? 그래서 어쨌든 은행에 있는 돈 3억을 네. 그러면은 어떻게 뭐 좀 부동산 하나 사놓고 어쨌든 네. 그냥 신경 끄고 싶다. 장기로 네. 그냥 이렇게 하고. 네. 결론 답 주셨는데 저는 네.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괜찮다고요? 괜찮은 거예요. 결론부터 드리면 설명은 또 드릴 거고 괜찮은 네네. 거예요. 괜찮은데 네. 괜찮은데 다음 얘기가 있어요. 점수로 네. 말하면 한 70점 드릴게요. 네네. 70점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안타까워 그런데
네. 대표님이 더 좋은 데 있으면은 소개해 주셔도 좋은데. 그 뭐 방송 시간에 뭐 지금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아무튼 뭐 더 네. 좋은 데라는 게 아까도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자 개인의 여건에 따라서 많이 틀려요. 본인이 네. 좀 어떤 투자했던 경험, 연령대 뭐 아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그 절대적인 건 없죠. 뭐 제일 좋은 데라면 제일 비싼 데가 좋은 걸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네. 이 성산시청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좀 네. 조금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릴게요. 네, 예, 그래서 네. 일단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먼저 말씀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주셨다 그래서 제가 70점 드리고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네. 지금 단기적으로 볼 지역은 아니에요. 아시죠? 그거는. 네, 그건 예. 뭐 오래 걸린다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네.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 자체가 지금 재건축을 보고 있긴 한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시장 자체가 조금 그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따져 보면은 굉장히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유인데 자, 네. 첫 번째는 보면 저는 이제 그 이유하고 더불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네. 이 지역이 좋아요. 지금 그 3억 정도 들어갈 만한 곳이에요. 왜냐면 알아보셨죠? 지금 20평 얼마나 가요? 그게 한 3억 정도 들어가야 되나 봐요. 그렇죠. 전세 끼고. 비율이 좀 낮아요. 그래서 여기 한 뭐 네. 5억대 한 중후반 정도 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5억 중반에서 뭐 후반 정도 갈 건데 네. 전세가 한 뭐 2억 한 2, 3천대 가니까 뭐 2억 한 네. 3, 4천 나가니까 3억 정도가 투자 금액은 그 정도가 맞아요. 그래서 네. 재건축 지역에 투자하는 것 치고는 평수가 작기 때문에 네. 금액적으로 맞는 금액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나한테 네. 맞는 걸 투자하니까 그렇게 나쁜 투자는 아닌 거죠. 다만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무슨 내가 얼마가 추가 분담금이 들어간다 뭐 분양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추설이에요. 추정하는 뭐 얘기란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네. 근데 너무 좀 시중에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이 조금 네. 너무 좀 과대 아전인수격 해석이 좀 많이 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향후에 이렇게 어떤 변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네. 지금 현재 상황만큼 그렇게 아주 큰 이익을 보기엔 좀 쉬워 보이진 않은 곳이에요.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는. 아, 네. 예, 그런 거라서 그 이유는 이 마포잖아요, 여기가. 마포 네. 성산동에 입지 좋아요. 역도 가깝고 주변에 뭐 올드공원도 있고 굉장히 좋은 데인데 네. 이 마포구라는 어떤 이 특징이 굉장히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마포구인데 이 마포구를 이 공덕이라든가 이런 이 어떤 마포역 이런 데 있잖아요. 애호계 이런 아현동 이런 쪽하고 같이 비교를 많이 해요, 사실을. 근데 사실 여기하고 좀 틀린 곳입니다. 같은 마포지만.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 두 번째 거는 뭐냐면요.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단계예요. 그렇지만 이 지금 현재 정책하고 좀 안 맞는 투자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현 정부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재건축 시장을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움츠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가장 규제가 많은 게 지금 재건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재건축이라는 게 작년에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 조합원들 명의 변경 못하게 조합원 지위양도 하지 말라 그랬죠. 또 초과이익 환수에 적용시켰죠. 그다음에 또 올 초에 뭐 했어요? 이렇게 초기 단계 단지들이 안전 진단을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아, 예. 거기에 여기가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사실은 단지도 크고 좋은 데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고 변동성이 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단기로 들어가는 건 무조건 안 맞고요. 좀 네.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나 이거 은행에 놔두는 것보다는 뭐 하는 거 네. 괜찮은 거예요. 어쨌든 네. 뭐 이 지역의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가격이 뭐 이렇게 특별히 내리거나 이럴 일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점에서 70점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네. 왜 70점이냐? 90점도 있고 100점도 있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90. 이건 뭐냐면 요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90점 100점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정책이 재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지금 그렇게 크게 뭐 급등할 일이 없는데 네. 그러면은 정책에 반대되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게 지금 재개발이에요. 네. 재개발은 사실 재건축하고는 좀 틀려요. 비슷한 네. 정비 사업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좀 덜하고 이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런 쪽으로도 지금 가격 상승폭이 큰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조금 더 발품을 팔아서 움직여 본다면 90점 투자도 할 수 있는 곳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대표님, 거 시간 한 관계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네네. 저기 수색 증산 그쪽은 그럼 어때요? 근데 거기는 자금이 모자라죠? 시간이 짧아서 제가 잘 못 드리는데 수색 증산이 요 위잖아요. 네. 여기는 가재울루타운이고 요 위쯤이거든요.
예. 수색증상 뉴타운이 좋아요. 그래서 좋은 데고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좋은 지역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역에 지금 재개발도 구역별로 해제된 곳도 있고 또 단계가 좀 다 틀려요. 그래서 재개발 분석을 조금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도 투자로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과적으로 재개발 시장은 재건축하고 좀 틀리게 규제를 덜 받는다. 그리고 이런 어떤 사업이 빨라지는 이유가 있어요. 재개발이. 재개발도 투자했다가 사업이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막 예,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근데 요즘 좀 빨리 가요, 다들. 왜 빨리 갈까요? 서울에 지금 신축 아파트들이 모자르거든요. 새로 짓는 새 아파트가. 이런 성산시형 아파트도 새 거로 바뀌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오래돼서. 그런데 못 바뀌게 지금 이렇게 좀 규제가 좀 심하잖아요. 근데 신축 아파트는 너도나도 지금 수요가 많어.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조합이 굉장히 지금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거예요. 규제가 덜하니까. 빨리 신축 아파트가 되기를 원하니까. 또 빨리 되면 그만큼 이익을 얻잖아요, 조합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수색증산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좀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뭐 입지면은 좋은 입지도 있고 또 따라오는 입지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나쁜지 않은 곳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뉴타운 지역들 뭐 이런 데들 많아요. 노량진 뉴타운이라든가 뭐 저쪽 이문 뉴타운 위로 올라가서 뭐 기름 뉴타운에 뭐 이렇게 추가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아무튼 지금 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래 그냥 간다 그래도 사는 건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성산시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세요. 네. 네, 꼭 세미나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송성문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은 전화 상담 이후에 저희가 금방 또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보내주신 순서대로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상담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문자 또 서둘러서 보내주십시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문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있거든요. 또 빠르게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예, 어느 게 궁금하실까요? 저는 그 기름 3구역의 조합원인데요. 3구역 조합원이요? 예. 네네. 내년 1월에 입주를 하거든요. 예. 근데 분양가가 5억 4천 되는데 현재 6억에서 6억 5천을 찍었어요. 예. 네, 그랬는데 향후 상승 가치가 있는지 하고요. 네. 그리고 입주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고견 의견 부탁드리려고요.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이 이제 점점 가격을 상승할 것인지 전망 좀 궁금해하시네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한번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셨어요. 늘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지금 기름 3구역 갖고 계시고, 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내년 1월 입주고, 근데 이거를 갖고 가야 되냐 또 매도해야 되냐 이거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팔 생각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목소리가?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 투자를 한 18년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요쪽이잖아요. 요쪽 어디 여기. 그 기름 뉴타운 저 중간쯤 위에. 네, 맞습니다. 3단지 옆에 그쪽인데, 자,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좀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 건데 왜 매도하냐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그런데 그 이유가 있고 매도하는 시기는 한 내년 정도. 입주하고 나서 내년 말 입주하고 한 1년 정도 많이 입주하실 수 있다라면. 그런 시기를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한 2년까지는 가지 않은 게 좋아요. 제가 보기에. 이유 말씀드릴게요. 여기 뭐냐면 이 기름 뉴타운하고 미안 뉴타운하고 위쪽에 형성이 있는데 이 동네 잘 아시죠? 거주하세요, 이 동네에서? 아니요. 안 해요? 이 동네 굉장히 고개 많이 진 건 알죠? 미안 뉴타운하고요. 네. 여기 기름 뉴타운하고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 중간에 있는 게 3구역이고. 그죠? 요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주변이 많이 변해요. 여기 여기 옆에 역세권 개발도 하고 지구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역하고 가까운 여기 1단지라든가 여기 6단지 얘네들하고 또 지금 우리 3구역이 지금 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기름 뉴타운 3단지 7단지 이런 데 하고요. 가격 차이가 같은 평형끼리 한 1억 차이 나고 막 그래요. 아시죠?
네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역세권이냐 아니냐 차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가 구릉지거든요. 네, 그래서 네. 미아뉴타운이 조금 힘든 거고 네. 하여튼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네. 얘가 여기 들어서는 거는 요 기름 미아뉴타운 오래된 거 중에서 새 거가 들어서는 좋은 거예요. 그죠? 아, 네. 좋긴 네. 새 거라서 좋긴 한데 문제는 입지가 너무 멀다. 구릉지다. 그래서 요게 좀 발목이에요. 또 한 가지는 네. 뭐냐면 이 건너편에 그 기름뉴타운 그 확장지 구역 있죠? 저 위에 미아뉴타운 확장 구역이 있고 여기 네. 지금 여기 이렇게 다 표시돼 있네. 이거 네. 2구역, 요 1구역. 이런 것들이 미아 사거리 역서부터 해서 평지에 네. 새 거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요. 네네. 이게 언제? 요 2구역 같은 건 내년에 입주해요. 그럼 입주하고 얘 입주하고 같이 겹쳐. 그리고 여기 많이 생겨. 그러면 새 거들 많이 생기고 나보다 굉장히 좋은 자리야. 얘가 빛날 일이 없어요. 알죠? 그래서 제가 여기 나빠서가 아니라 이런 주변 여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입주 한 1년 정도가 좋냐면 그래도 새 거니까. 그리고 얘가 입주 같이 하는 건 피하자는 거예요. 매도 시기를. 아, 그래서 네네. 얘가 입주하면 얘도 1년 정도 지나면 매물이 별로 없어요. 네네. 그리고 요 밑에 일부에 입주하려면 아직 한 3년 남았어. 그러면 그 안에 팔면 얘는 조금 더 나은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하여튼 아니, 매도하고 그러면 갈아타세요. 네. 선생님, 그러면 이게 입주를 하고 보존 등기하고 나서 1년 있으면 양도세는 어떻게 해요? 양도세는 네네. 지금 매수한 거하고 좀 따져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네네. 지금 현재는 아직 그 집이 아니잖아요. 네네. 지금 멸실됐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집이 되면 그때부터 네. 이제 거주 요건을 따져봐야 돼요. 그 전에 그러니까요. 보유했던 네네. 거하고. 예, 네네. 그거 그러니까 따져서 1월 달에 입주를 하면 네. 보존 등기를 하고 2년 있어야 네. 양도세. 네. 원래 그런 거죠. 네. 원래 근데 입주. 왜 쌤이 1년 있다 매도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이제 여건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 전부터 네네.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원조 조합원들도 있고. 그래서 네. 이제 그거는 여건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는 건 새 아파트에 대한 입주에 대한 기준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방송 네네. 시간에서는 이 네네. 뭐 구체적으로 제가 좀 빠르잖아요. 이제 방송 시간이 네네. 얼마 안 남아서 좀 네네. 빨리 가는 거예요. 아이, 감사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방송 네. 후에 한번 다시 통화하든가 네. 세미나에 오시면 아주 디테일한 설명 또 들어갑니다. 네,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